흠뻑 젖은 며느리의 그곳, 매일 밤 시아버지는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넣어댔다. 나는 죄책감을 넘어 멈출 수가 없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편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재미있고 짜릿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미경이에요. 올해 37, 제 나이대의 여자들이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진작부터 식어버렸고 무리하게 시작했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죠.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삶은 제게 쓴 독배만 내미는 것 같았죠. 제 유일한 희망은 10살 난 딸 태희였어요. 하지만 이 비참한 현실을 어린 딸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홀로 시아버지 장만식 어르신이 운영하는 외딴 산골 펜션의 별채로 숨어들었어요. 남편에게는 해외 장기 출장이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저는 도망치듯 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딸은 당분간 친정에 맡겨둔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그 특유의 묵묵한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62의 연세에도 여전히 탄탄한 근육질의 몸과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은 삶의 굴곡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했죠. 젊은 날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시며 이 펜션을 일구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저 죄인이 된 심정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편하게 지내거라, 밥은 굶지 말고 펜션 일도 돕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시아버지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듯 그렇게 말씀하시곤 돌아서셨어요. 그 무심한 듯 던지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제 가슴에 깊이 박혔죠. 펜션은 산중턱에 홀로 떨어져 있어 고요하기 그지없었어요.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고요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이곳은 도피처였지만 동시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저만의 감옥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펜션 일을 도왔어요. 객실 청소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가끔은 시아버지와 함께 식자재를 나르기도 했죠. 고된 육체 노동이었지만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동안은 끔찍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제 주위에 계셨어요. 제가 청소를 하면 저 멀리서 나무를 다듬고 계시고 제가 빨래를 널면 펜션 주변을 살피고 계셨죠. 그분의 묵묵한 시선은 마치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해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또 알 수 없는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했어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견고한 존재감이었죠. 제 몸은 글래머라 불릴 만큼 볼륨감이 있었지만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화장도 하지 않고 늘어난 티셔츠에 편안한 바지 차림이 제게는 가장 익숙했죠. 하지만 가끔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 몸 어딘가를 맴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한 표정인데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억제된 감정이 흐르는 듯했죠.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곧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죠. 저는 펜션 야외 테이블에 널어놓았던 빨래를 건느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저는 비에 흠뻑 젖어버렸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입고 있던 얇은 티셔츠와 바지가 제 몸에 착 달라붙었어요. 제 몸의 모든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죠. 으슬으슬한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허둥대는데 저 멀리서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에 들려있던 젖은 빨래 바구니를 받아드셨어요. 그의 굵고 단단한 손이 제 손에 스치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어요. 흠뻑 젖어 추위에 떠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제 몸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그에게 더 기대고 싶다는 본능적인 충동을 느꼈죠. 미경아 이리 와라, 비 다 맞지 말고. 그 짧은 말 한마디와 함께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의 품은 놀랄 만큼 넓고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 그리고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던 묵직하고 강렬한 남자의 체향이 제 코끝을 간지럽혔죠. 빗물에 젖어있던 제 옷 사이로 그의 온기가 서서히 들어오는 듯한 기분, 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어요. 흙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인 야생적인 향기. 쿵, 쿵, 쿵 분명히 금기된 경계였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은 채 그의 품에 기댄 채 가늘게 떨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별채 안으로 이끌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안으로 들어섰죠. 시아버지는 젖은 제 몸을 보고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저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주었어요. 따뜻한 물에 몸 좀 녹이고 나와. 감기 걸리면 큰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묵직한 배려가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랜 세월 길을 잃은 짐승을 돌보듯 그렇게 저를 살피고 계셨어요. 저는 벽난로의 따스한 불빛과 그의 시선 사이에서 묘한 부끄러움과 함께 오랫동안 잊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조금씩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젖었던 몸이 이완되고 굳어있던 마음도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에 메말랐던 제 감정들이 시아버지의 묵묵하고 끈질긴 시선 속에서 조금씩 해갈되는 기분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빗물에 젖어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붉어진 땀이 어딘가 모르게 젊은 날의 생기를 되찾은 듯 보였어요. 아직 나는 여자 박미경이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섬뜩한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어요. 욕실을 나와 벽난로 옆에 앉아 몸을 말리는 동안 시아버지는 제게 따뜻한 밤꿀차를 건네주셨어요. 밤이 깊었다. 이 산속밤에는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고 자거라. 그는 차잔을 놓고 묵묵히 별채를 나섰지만 제 몸에는 그의 온기와 향기가 여전히 맴도는 듯했어요. 그날 밤 벽난로의 불꽃처럼 제 심장이 쉬지 않고 타올랐죠. 남편이 주지 못했던 관심과 온기가 오히려 금기된 관계 속에서 저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죄책감과 동시에 그에게 향하는 마음속 갈망이 깊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폭우는 계속되었고 펜션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비상식량이 충분했기에 굶을 걱정은 없었지만 고립감과 둘만 남겨졌다는 묘한 긴장감은 더욱 커졌죠. 시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하게 저를 지켜주었어요. 매일 아침 별채 문 앞에서 갓 내린 따뜻한 차와 갓 구운 빵을 놓고 가시고 저녁이면 본체에서 정성껏 차린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셨죠. 내 시어미가 너 나이 때 먹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잘 먹어야 기운 차리지. 그의 시선은 언제나 제 몫의 음식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두어졌어요. 마치 제가 잘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찾아오는 것 같았죠. 제 방은 어느새 시아버지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그가 다녀갈 때마다 그의 굵고 강인한 남자의 향기가 제 방에 남겨졌고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낮에 제 곁을 스쳤던 그의 체향이 떠올랐고 그것은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낯선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무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죠. 젖은 몸을 그대로 응시하던 그의 노련한 시선, 제가 몸을 떨자 말없이 건네던 그의 옷, 제가 잘 먹는지 확인하는 그의 눈빛. 모든 것이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제 방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의 존재가 채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와중에 갑자기 펜션 본체와 별채를 잇는 통신선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전화도 인터넷도 모두 먹통이 되었죠. 시아버지는 비옷을 챙겨 입고 본체 쪽으로 향했어요. 한참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임무를 완수한 듯한 굳건함이 서려 있었죠. 별채에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춥고 불편할 텐데 본체로 가서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제 심장은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둘만 남은 고립된 산속 펜션, 며느리와 시아버지. 금기를 넘어서는 하룻밤. 온몸의 세포들이 그의 제안에 그래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제 목을 졸랐어요. 시아버지의 시선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저를 꿰뚫어보는 듯했어요.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무언가 억제된 거대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느꼈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얼굴에 닿았고 빗물에 젖은 그의 굵은 손이 제 볼을 스치는 순간 저는 나약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제 입술에서는 나지막이 대답이 흘러나왔죠. 아버님, 아버님. 내 입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망설임과 금기가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제 얼굴에 닿았고 빗물에 젖은 그의 굵은 손이 제 볼을 스치는 순간 저는 나약하게 눈을 감았지.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잊고 지냈던 타인의 온기, 그 낯선 강렬함이 내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 제 심장은 쿵, 쿵, 쿵 미친 듯이 울렸고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아득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욕망의 불꽃이 나를 집어삼켰지.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본체로 향했어. 거센 비바람이 여전히 몰아쳤지만 그의 굵고 단단한 손에 이끌리자 왠지 모르게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어. 본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별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늑한 온기가 저를 감쌌지. 거실 한켠의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따스한 불빛이 은은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었어. 이곳이 시아버지의 공간, 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었다. 나는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한 정신으로 그의 뒤를 따랐어. 비 맞았으니 따뜻한 물로 씻고 나와 옷은 저기 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무심한 듯 말하며 제게 마른 수건과 옷까지, 그리고 큼지막한 티셔츠를 건네주었어. 제 몸의 모든 굴곡을 감싸고도 남을 정도의 큰 옷이었지만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기분에 알 수 없는 떨림이 몰려왔어. 그가 내민 손길에 나는 감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려 서둘러 욕실로 향했지. 욕실은 마치 밀실 같았어.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장작 타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리고 따뜻한 물줄기가 제 젖었던 몸을 감싸자 마치 내 모든 방어막이 녹아내리는 듯했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붉게 상기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성과 본능의 경계선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 얇은 티셔츠 하나를 걸친 채 욕실을 나오자 시아버지는 벽난로 앞에 앉아 불꽃을 응시하고 있었어. 차 한 잔 마시거라. 그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 벽난로의 불꽃이 우리의 그림자를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뜨렸다. 거실에는 장작 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둘만 남은 이 밀실에서 그와 나의 심장 소리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어. 그의 무릎에 기대어 스르르 잠들었던 그 차가운 풍경과 달리 이곳은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뜨거운 공간이었다. 나는 찻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 그의 체향, 그의 숨결 모든 것이 저를 그의 영역 안으로 더욱 깊이 끌어당겼지. 몸은 좀 녹았느냐? 시아버지는 짧게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벽난로의 불꽃 속에서 나를 집요하게 응시하는 듯했어. 그 노련한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잊고 지냈던 여자 박미경의 존재를 깨달았어.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면 깊숙한 곳을 흔드는 강렬한 남자의 시선.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목은 뻣뻣하게 굳어 말문이 막혔어. 벽난로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내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지. 나는 괜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 그러자 시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젖은 채 아직 다 마르지 않은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어. 그의 손가락이 제 살갗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그의 굵고 거친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자극, 그리고 그가 숨죽여 내뱉는 거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어. 따뜻하게 자거라. 내일 아침까지 이 벽난로 불은 꺼지지 않을 테니.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일어섰어. 본체 안에는 여러 방이 있었지만 나는 그가 어떤 방으로 향하는지 알지 못했어.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나는 벽난로의 따스한 불빛 아래 그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앉아 있었어. 마치 그의 거대한 존재감이 이 공간에 남겨진 것처럼 내 방은 온전히 그로 인해 채워진 듯했어. 나는 이 알 수 없는 밤의 끝이 어디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어. 흠뻑 젖었던 몸이 그의 온기로 서서히 마르면서 나의 잊었던 욕망도 말라붙지 않은 채 더욱 끈적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 밤은 깊어졌고 빗소리는 우리의 숨결처럼 거칠어지고 있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본체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지. 그의 손은 비록 거칠었지만 저를 붙잡는 힘은 마치 숙명처럼 단단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제 차가운 마음에 스며들어 금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듯했어. 거실의 벽난로 불꽃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밖에서 몰아치는 빗소리마저 밀실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지. 나는 그의 침실 문턱을 넘어서며 찰나의 망설임을 느꼈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그것도 내 시아버지의 공간.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나의 이성은 빗물처럼 쓸려 내려가고 그를 향한 원초적인 갈망만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날 밤 시아버지는 내 옆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 그의 육중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거칠게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은 비명처럼 울렸다. 새벽녘 어둠 속에서 나는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어. 온몸이 끈적한 욕망의 땀으로 뒤덮여 있었고 야른 잠옷은 흠뻑 젖어 살갗에 달라붙었지.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갈증.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처럼 들렸어.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묵직한 존재감은 잠결에도 나의 모든 감각을 깨웠지. 그 밤은 길고 거친 욕망의 끈에 묶여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내 모든 것이 반응하는 지옥 같은 밤이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끈적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없이 펜션 일을 시작했고 나는 다시 별채로 돌아와 그를 피하려 애썼어. 하지만 한 번 터져버린 욕망은 쉽게 억눌러지지 않았다. 그의 펜션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낡은 벽, 오래된 가구, 그리고 그의 거친 손때가 묻은 모든 곳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졌고 나는 그에게 완전히 중독된 듯했다. 마치 그가 매일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가장 은밀한 감각에 무언가를 넣어대는 것처럼 나는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 깊이 침투당하고 있었다. 그의 끈질긴 시선과 무심한 듯 던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그의 주변을 맴도는 묵직한 존재감은 내 몸의 모든 세포를 깨워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꿈틀거리게 만들었다. 매일 밤 침대에 눕는 것이 두려워졌다. 눈을 감으면 빗속에서 마주쳤던 그의 노련한 눈빛이 떠올랐고 그의 품에서 느꼈던 온기가 다시금 나를 휘감았다. 꿈속에서 나는 그의 거대한 그림자에 삼켜졌고 금기를 넘어서는 뜨거운 애정 행위 속에서 몸부림쳤다. 깨어나면 흠뻑 젖은 몸과 함께 터져나올 듯한 갈증에 시달렸지. 샤워기 아래에서 차가운 물을 온몸에 쏟아부어도 내 안의 뜨거움은 식을 줄 몰랐어. 물줄기가 온몸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빗물에 젖었던 그날 밤의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 내 몸은 이미 시아버지의 존재로 가득 채워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낯선 감각에 무력하게 끌려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펜션 본체의 전기 배선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어. 시아버지는 비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 전선을 점검하고 있었지. 멀리서 바라보는 그의 묵묵한 뒷모습에서 거친 남자의 강인함이 느껴졌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딸 테이에 대한 죄책감은 잠시 희미해지고 그의 존재에 대한 갈망만이 커져갔지. 나는 다시 한번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그의 뒤로 다가갔어. 아버님,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돌아보았어.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깊고 강렬했지.
어둠 속에서 그의 거친 손이 젖은 내 뺨을 감싸는 순간 나의 모든 이성은 마비되었어. 그의 거대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내 얼굴을 뜨겁게 달구었고 나는 마치 불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그의 품으로 빨려 들어갔어. 그의 품에 안기자 빗물에 젖었던 옷이 그의 몸에 달라붙었고 나는 그의 체취와 온기에 완전히 파묻혔지. 오랫동안 굶주렸던 나의 모든 감각이 그를 향해 터져나왔어.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끈적하고 치명적인 밀착감. 아버님, 제 마음을 이리 넣어주세요.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거친 빗소리에 묻혀버렸지만 나의 몸은 이미 그를 향해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어. 나의 손은 그의 옷깃을 붙잡고 그의 탄탄한 몸을 더듬었어. 젖은 몸 사이로 그의 강렬한 온기가 스며들자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전율에 사로잡혔어. 그 순간 나는 태희도 남편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그와 나, 그리고 이 빗속에서 터져나오는 금기된 갈증만이 존재할 뿐이었지. 매일 밤 나를 집어삼키던 환영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